안녕하세요. 저는 이맥테크의 김은주입니다. 금일 웨비나에서는 시뮬리아 CST를 활용한 전자기장 내의 입자 해석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웨비나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맥테크에 대한 회사 소개를 드린 다음에 CST 스튜디오 스윗이 무엇인지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요. 전자기장 내에서의 입자 해석을 위해서 사용해 보실 수 있는 CS 파이썬 스튜디오가 무엇인지 말씀드린 다음에 이를 이용한 해석 사례를 소개를 드리고 전자기장 내의 입자 해석을 위한 CS 스튜디오 수입만의 장점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고 금일 발표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저희 이맥테크에 대한 회사 소개를 간단히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희 이맥테크는 3D 솔루션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다소 시스템의 시뮬리아 브랜드 제품의 보급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 이맥테크는 다소 시스템의 시뮬리아 브랜드 제품 중에서도 3D 전자기장 솔루션인 CST 스튜디오 스윗, 베스트 3D, 스파크 3D, 이뎀의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CA 분야의 전문적인 엔지니어링 지원 사업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맥테크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순회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CS 오브 코리아에서 평균 10년 이상의 근무 경력을 토대로 3D 전자기장 해석 분야의 다양한 해석 솔루션 경험을 고객분들이 최고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해서 지원드리고 있습니다. CST 스튜디오 스윗이 그럼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CST 스튜디오 스윗은 3D 전자기장 해석 솔루션 패키지고요. 전자기장이 발생되는 모든 전자기 시스템에 대해서 풀 3D적인 설계, 분석, 최적화가 가능합니다. DC에서부터 테라헤르츠까지 넓은 주파수 범위에서 멀티필 구조에 대한 전자기장, 발열, 구조, 입자 동력학 등에 대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CST 스튜디오 스윗은 항공우주, 해양, 자동차, 운송산업, 산업장비, 소비가전, 그리고 통신, 국방 및 교육, 에너지, 기초과학, 헬스케어, 반도체나 전자 부품 등에 대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CST 스튜디오 스윗 안에는 여러 가지 프로덕트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프로덕트에 대해서 각각을 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ST 마이크로웨이브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고주파 대역의 3D 전자기장 솔루션이고요. CST EM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DC 및 저주파 대역의 3D 전자기장 솔루션입니다. CST 파리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전자기장 내에 입자 해석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이고요. 앞서 소개드린 마이크로웨이브 스튜디오라든지 CST EM 스튜디오에서 해석된 전자기장 결과와의 연동 해석을 통한 입자 해석을 진행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CST MP6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열이라든지 구조 해석을 해보실 수 있는 솔루션이고요. CST 파리크 스튜디오에서 계산된 입자와 어떤 충돌에 의해서 발열 문제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발열 문제에 대해서 해석을 진행을 해 보실 때 하나의 UI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라든지 모델 같은 것들에 대한 추가 셋업 없이 버튼만 클릭을 하셔가지고 바로 발열 해석을 진행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CST PCB 스튜디오와 CST 케이블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 및 PCB에 대한 전자기장 해석 솔루션이고요. CST 디자인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회로 해석 솔루션으로 전자기장 그리고 회로의 연계 해석을 진행을 해보실 수 있고 복잡한 어떤 전자기 시스템에 대해서 최적화를 한다든지 합성이라든지 분석을 진행을 하실 때 좀 유용하게 사용해 보실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프로덕트는요, 하나의 GUI 안에서 총 22개의 특성화된 솔버 및 분석 방법을 통해서 좀 쉽고 빠르게 모델링 작업을 해보실 수 있고 분석도 진행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모델에 대해서 내가 새로운 모델링 작업, 물성 셋업 작업, 해석 셋업 작업 없이 내가 해석하고자 하는 솔버 선택을 하시면 원하는 전자기장, 발열, 구조 해석 등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작년부터 CNC 스튜디오 스윗이 하나의 패키지 단위로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러한 프로덕트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해석에 대해서 제한 없이 진행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서드파티 프로덕트들에 대해서 좀 간단히만 소개를 드리면 일단 서드파티 프로덕트 제품으로는 안테나 메구스, 페스트 3D, 스파크 3D, 이뎀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드릴 주제와 좀 관련이 있는 프로덕트는 스파크 3D고 스파크 3D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고장이 일어나게 될 그 전력 레벨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그런 프로덕트입니다. 그래서 어떤 진공 상태에서 내부 전자기장 조건이라든지 입자 조건에 의해서 고장이 발생될 수가 있고요. 또는 가스가 있는 상태에서의 고장 문제들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 프로덕트이 스파크 3D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전자기장 내의 입자 해석인 CST 파리크 스튜디오를 이용한 해석 사례를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그런 해석 사례를 해석할 수 있는 프로덕트인 CST 파리크 스튜디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드려보도록 할게요. CST 스튜디오 스윗 자체는 초기에 이것이 어떤 커머셜 형태로 제품이 만들어졌을 때 전자기장 내에 입자 해석을 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연구 개발을 통해서 각각의 해석 분야에 최적화된 프로덕트로 사실 구별이 되어진 거고요. 그 과정에서 전자기장 내의 입자 해석이 가능한 세 가지 솔버, 트래킹 솔버, 웨이필드 솔버, 파리클 인셀 솔버로 솔버가 CST 파리클 스튜디오로 분리되어진 겁니다. CS 파이크 스튜디오는 다른 시뮬레이터와 마찬가지로 CNC 스튜디오 스윗 이 단일 GUI 안에서 구동되기 때문에요. 모델을 한번 불러오시면 전자기장에서부터 전자기장 내의 어떤 입자에서까지 데이터 변환 없이 사용을 해 보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자가 대체 뭐냐라는 것들을 물론 잘 알고 계실 테지만 한번 리뷰해 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CS 파리크 스튜디오에서 다루고 있는 입자라는 것은요, 중성 원자를 형성하고 있는 전자와 양성자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어떤 힘으로부터 전자가 중성가스에 충돌을 하게 되면 이온과 전자로 분리가 되는 이런 플라즈마 상태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CST 파리클 스튜디오에서 해석할 수 있는 입자라는 것은 이 전자와 양성자 이온 같은 것들인데요. 플라즈마 상태 같은 것들에 대한 것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일단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입장을 이용한 장비들을 왜 사용하는지부터 살펴보면요. 우리는 반도체 소자를 이용을 해서 사용하는 장비 중에 앰프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신호를 증폭하는 장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가 있고요. 대부분의 전자기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녀석들의 가장 큰 장점은 대량 생산이 가능해서 많이 찍어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가격도 싸다라는 점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러한 반도체 소자들은 저전력 그리고 상대적으로 배기가 언더의 낮은 주파수에서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런 것들이 사실 대표적일 수 있겠죠. 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한번 살아오시면서 진공관이란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러한 진공관은 전자기장과 입자의 상호작용을 이용하는 장치인데요. 이런 기술을 이용을 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더 높은 출력이랑 높은 주파수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이전에 보셨던 장비 중에 고출력 밀리미터 웨이브가 포함이 되고요. 그 외에는 지금 이러한 것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게 될 것입니다. 특히 테라헤르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입자를 이용한 장치 이외에 사실은 다른 선택사항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입자를 이용한 가속 현상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하는 장비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입자를 이용한 장비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가속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 드릴 대부분의 어떤 장치들이요, 사실 비슷한 원리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기에 대해서 먼저 알고 계시면 다른 장치들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좀 편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설명이 잘 되어 있는 유튜브 자료를 좀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자동차 내부에 어떤 부품들이 있는지 알고 싶다면 보닛을 열어보면 됩니다. 그런데 보닛을 여는 방법 말고도 자동차를 아주 빠른 속도로 충돌시켜 자동차를 산산조각 내는 방법도 있죠. 자동차 내부를 확인하기엔 최악의 방법 같지만 이것이 LHC와 같은 입자 충돌기의 기본 원리입니다. 우리는 입자를 충돌시켜서 입자의 내부 구조를 알 수 있고 심지어 새로운 입자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입자를 어떻게 가속시킬 수 있을까요? 입자 가속기는 크게 선형 가속기와 원형 가속기로 구분되는데 현대 실험 물리학에 큰 영향을 준 원형 가속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양성자와 같이 전하를 띤 입자는 자기장 쪽에서 운동할 때 힘을 받습니다. 이 힘은 입자의 속도와 자기장에 모두 수직인 방향으로 작용하죠. 따라서 입자는 등속 원운동을 하게 됩니다. 1931년에 물리학자 어니스트 로런스는 이 원리를 응용해서 세계 최초의 원형 가속기인 사이클로트론을 발명하게 되죠. 반원 모양의 판 두 개를 이어붙여 여기에 균일한 자기장을 걸어주고 양성자를 원운동시킵니다. 그 다음 판에 교류 전압을 걸어주면 양성자가 전기력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가속되겠죠. 이런 식으로 양성자를 우리가 원하는 만큼 가속시킨 뒤에 입자를 밖으로 뽑아내어 실험에 사용하면 됩니다. 로런스가 처음 사이클로트론을 가동했을 때 양성자는 1메가일렉트론볼트까지 가속됐지만 이후에 출력을 점점 늘려서 양성자를 100메가일렉트론볼트 이상으로 가속시킬 수 있었죠. 그런데 사이클로트론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자기장 쪽에서 입자가 회전할 때 입자의 회전 반경은 입자의 속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질수록 입자는 점점 더 큰 원을 그리게 되죠. 따라서 큰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선 커다란 사이클로트론이 필요하고 커다란 사이클로트론을 만들려면 그만큼 큰 자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설계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엔 돈이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싱크로트론이 발명되면서 해결됐죠. 싱크로트론은 전기장과 자기장을 적절히 변화시켜가면서 입자가 정해진 궤도만 회전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사이클로트론은 판 전체를 자기장 영역 속에 둬야 하지만 싱크로트론은 그렇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이죠. 현대의 고에너지 가속기는 모두 싱크로트론이고 최근에 힉스 입자를 발견한 LHC도 싱크로트론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런 입자 가속 현상을 이용한 일단 대표적인 사례가 가속기라서 그것을 소개해드린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린 이런 가속기들도 CNC 파리클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런 파리클 스튜디오 내부에는 크게 세 가지 솔버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솔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트래킹 솔버가 있는데요.
트래킹 솔버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계산된 정전장이라든지 정자장 또는 고유 공집 모드의 대전 입자 해석에 궤적을 해석하는데 사용되는 솔버이고요. 웨이필드 솔버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정의된 직선의 빔 형태의 경로 소스를 정의를 해서 시간 변화에 따른 입자와 이 전자 빔에 대한 해석을 진행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파리클 인셀 솔버 같은 경우에는 매 시간 간격마다 전자기장과 대전 입자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솔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솔버를 이용을 해서 해석을 진행했던 사례를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사례가 파워 앰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공관을 이용한 전력 증폭기는 솔리드 스테이트 부품과는 좀 다르게 높은 효율, 그리고 높은 신뢰성, 그리고 우수한 열 성능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특성을 보입니다. 물론 좀 더 비싸지만요. 그래서 좀 더 높은 전력과 신뢰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해석 분야로는 인공위성 그리고 고전력, 신뢰성이 필요로 되는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항공기 및 사격, 그리고 통제 레이더 시스템, 자기방어 시스템 등에서 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용 용도로는 EMC 특성 시험 내성 테스트 장비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파워 앰프의 사례가 많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형태가 트래블링 웨이브 튜브라는 것을 이용한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한 전력 증폭기 사례를 사실 하나의 어떤 해석 사례는 아닌데 이런 단계들을 통해서 하나의 전력 증폭기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컨셉으로 여러분께 해석 사례를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전력 증폭기의 구조는 지금 보시는 이 오른쪽 구조와 같고요. 왼쪽에서 이 RF 진행파가 트래블링 웨이브 튜브로 들어오게 되면 오른쪽 포트단에 증폭이 돼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해석을 진행을 해 볼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하드웨어 리소스가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파트 분리해서 해석을 많이 진행을 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이런 전력 증폭기에 대해서 해석을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전력 증폭기의 파리클 빔 소스를 만드는 이 전자총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 일렉트론건 전자총 같은 경우에는요, 가속기라든지 TWT, 이온 주입 시스템 등 이런 큰 장치에 들어가서 입자 빔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입자빔, 그리고 전자빔, 이온빔을 제공하는 장치인데요. 이런 입자 소스를 만드는 거는 장치에서 그러니까 입자 빔을 생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빔은 RF 파동과 상호작용을 해서 RF 거음 모델 해석 상호작용을 해서 전력을 증폭하거나 이온 주입, 일종의 도핑이죠. 이런 것들에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음 모델을 해석을 통해 접근을 할 때 가속을 위해서는 스태틱 EH 필드가 필요한데요. 파리클 소스가 인가됐을 때 이것들은 이터레이션에 의한 변화된 필드장까지 고려를 해서 건 동작 특성을 사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CST EM 스튜디오와 CST 파티클 스튜디오의 트래킹 솔버가 연동이 돼서 해석을 하는 것을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연동 해석은 특별히 유저가 따로 설정을 해주지 않아도요. 처음에 내가 스태틱 필드에 대해서 해석을 진행을 할래 라고 하신다면 스태틱 필드 소스만 정의를 해주셨을 경우에 트래킹 솔버 계산을 위한 스타트 버튼을 누르시면 스태틱 필드 계산을 할 수 있는 EM 스튜디오의 일렉트로스태틱 솔버, 마그네토스태틱 솔버가 자동으로 연동돼서 계산이 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이런 스태틱 필드 소스에 대해서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스태틱 필드를 만들기 위한 소스 설정 화면입니다. 다음과 같이 검 모델이 있을 때요. 지금 이 부분이 캐소드고요. 이 부분이 에노드인데 각각의 동작 포텐셜 값을 정해주게 되면 이로부터의 스태틱 필드가 존재를 하고 이 스태틱 필드에 의해서 이 파리클은 가속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은 포커싱을 위한 이 M스태틱 소스 부분인데요. 크게 네 가지의 연구 자석이 존재하고요. 이 아이론 요크 파트가 또 역시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된 소스는 다음과 같이 어떤 포텐셜이라든지 테슬라 형태로 필드 값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캐소드에는 등전이로 마이너스 3.7kV 그리고 에노드에는 200V가 걸려 있어서 힙의 가속을 만드는 이 필드를 만들어내게 되고요. 퍼머넌트 마그넷은 0.2테슬라에서 0.4테슬라의 값이 다음과 같이 교차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빔을 포커스를 만드는 형태의 스태틱 마그네틱 필드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선 셋업에서 계산된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인데요. 해석을 위해서 사전에 정의된 파티클 소스로부터 입자 빔이 방출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오목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 헥사헤드론 메쉬를 이용해서 해석하는 것이 효율적이고요. 곡면 구조가 많은 경우에 삼각뿔 형태의 테트라헤드럴 메쉬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네트워킹 솔버는 두 가지 메쉬를 모두 다 지원을 해요. 그래서 메쉬에서 모델을 못 나눠서 해석을 못한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요. 어찌됐든 사전에 정의된 입자 빔에 의해서 파리클 소스는 방출이 되게 되고 트래킹 솔버의 셋업은 건 이터레이션 과정을 통해서 빔이 공간 전환 형태로 계산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산을 진행을 하고 나면 이 스태틱 필드와 이 파리클의 아이겐 필드가 중첩돼서 다음과 같은 궤적의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본 궤적의 결과를 잘 보시게 되시면 입자가 이렇게 전파되는 동안에 이 속도의 증가에 의해서 어떻게 가속화되고 포커싱 되게 되는지를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의 최종 목적 중 하나는 빔의 포커스를 맞추고 최대의 방출 전류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에미션 되게 되는 커런트에 대한 확인을 다음과 같이 디폴트로 하실 수 있고요. 만약 원하는 커런트가 방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구조적인 조건들을 파라미터 형태로 정의를 해서 파라미터 수입이라든지 옵티마이제이션 기능들을 이용한 최적화를 진행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앞선 건단을 통해서 만들어진 빔은요, 다음과 같이 슬로우 웨이브 스트럭처를 거치면서 입자와 EM 필드의 상호작용을 만들어서 RF 입력을 고출력으로 증폭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TWT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구부러진 웨이브 가이드 구조가 주기 배열되어 있는 형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CST 스튜디오 스윗은 전자기장 솔루션과 대전 입자 동력학 솔루션 모두 다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에 대한 콜드 테스트, 즉 입자 빔이 인가되기 전에 전자기적 특성만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입자 빔이 인가된 상태에서의 이 핫 테스트도 진행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겐모드 솔버를 통해서 진행파의 속도를 디스퍼션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아이겐모드 해석 시에 이 주기 구조의 양 사이드 바운더리를 피리오딕 바운더리를 처리를 해놓고 파라미터 수입을 돌려보시게 되시면 자동으로 얻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스퍼션 다이어그램을 보는 이유는요. 입자는 웨이브와 동기가 되어야만
동기화가 되어야만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전자기파와 입자의 이동 속도가 똑같아야 되는데 전자의 속도를 아무리 줄여도 광속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자파의 속도를 줄여서 이를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를 변경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변경된 구조가 페이지 벨로시티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하는 게 이런 아이겐모드 분석에서의 디스퍼션 다이어그램을 보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본 구조의 어떤 페이지 벨로시티 결과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광대역 상수 페이지 벨로시티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로부터 광대역 주파수 대역에서 얘가 동작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해석을 진행을 하면 다음과 같이 포트 시그널에 대한 결과를 디폴트로 얻어볼 수 있고요. 여기서 인풋과 아웃풋의 파워를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로고 형태로 치워주게 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개인값을 얻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치에서 얻어본 것이 20.9dB였는데 해석을 통해서 얻어온 값은 20.24dB로 거의 유사한 값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포트 시그널 결과를 퓨리 트랜스폼 해보게 되면은 오실레이션 주파수에 대한 값도 확인할 수가 있고 대략적으로 확인된 주파수는 230기가였다. 뭐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TWT 단을 통해서 증폭된 RF가 RF 출력단으로 나가게 될 거고요. 그런 RF를 증폭하는 일이 끝나게 된 이 파리클 빔은 빔 라인 끝단에 위치한 콜렉터를 통해서 각 충돌을 해서 소멸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충돌에 대한 해석을 할 수가 또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파리클 빔이 각 스테이지별로 충돌돼서 소멸되고 나면은 커런트는 다시 소스로 공급되는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런 과정상에서 물성적인 특성에 의해서 이 2차 정자에 대한 재방출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사실 해석에서 고려를 할 수 있어야 이런 콜렉터에 대해서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고려를 하기 위해서는 파리클의 속도를 늦춰주기 위해서 이 포텐셜 소스를 정의를 하고 그로부터의 필드 장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2차 전자가 방출이 됐어요. 근데 얘가 이 비어있는 백큐ම් 라인을 통해서 후방 쪽으로 가속화가 되면 장치를 손상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백스트리밍 커런트 자체도 최소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비주얼적으로나 어떤 수치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봤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고 있는 이런 내용은 입력된 에너지에 따른 입자 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높은 에너지로 충돌돼서 들어오게 되면 입자 빔은 더 깊이 침투되게 될 것이고 이 구조의 물성적인 특성에 의해서 2차 전자가 방출되고 각각의 스테이지별로 충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빈 튜브로 돌아가는 백스트리밍 같은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지금 이러한 해석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 마그네트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캐비티 마그네트론은요, 캐비티 내부에 자기장과 입자가 상호작용을 통해서 마이크로웨이브의 출력을 만드는 RF 제너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전자들은 계구부를 통과를 해서 캐비티로 들어가게 되고요. 내부에서 진동을 해서 다시 계구부로 날아가면서 공진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클라이스트론이라든지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 TWT와는 좀 다르게요. 전자파의 강도를 높여주는 그런 증폭기로서는 사용되지 않고요. 오실레이터로서의 역할만 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RF는 히팅 역할을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는 이런 전자렌지라든지요, 레이더의 주파수를 생성하는 역할, 그리고 혹은 조명 시스템에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들어가는 마그네트론을 설계해 본 설계 사례를 좀 소개를 드릴 텐데요. 본 마그네트론의 단면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그네트론의 마그네트론은요, 전자휠의 회전과 에노드 캐비티 내의 발진으로부터 RF가 생성이 됩니다. 이 마그네트론 내부의 전자는 나선형으로 캐소드로부터 에노드까지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 공진 주파수는 구조 자체를 어떤 등가회로로 본다라고 했을 때 얘를 LC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LC가 있다라는 것은 공진 주파수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회로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구조에 의해서 어떤 공지적인 특성이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네. 우선 첫 번째로 해봤던 내용은 아이겐모드 솔버를 이용을 해서 대략적으로 얘가 어느 정도의 공진 특성을 구조적으로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대략 2.49기가에서 공진 특성이 보이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근데 내부에 사실 얘는 전자 빔이 없는 상태에서 구조적인 공진 주파수를 확인을 했던 거고요. 전자 빔이 있게 되면은 빔 로딩에 의해서 공진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해석을 이런 CST 스튜디오 스윗을 이용을 하시면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빔을 가이드하게 되는 이 자기장 필드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기 위해서 스태틱 필드를 다음과 같이 인가를 하고 분석을 진행을 해 본 내용입니다. 이렇게 스태틱 필드를 적용을 해서 이 파리크 스튜디오의 픽솔버를 이용한 이 마그네트론 해석을 진행을 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각각의 날개 구조에서 전자기장의 극성에 의해서 이 전자를 끌어당기고 그리고 튕겨내면서 이 나선형의 입자 빔이 생성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시간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음각 특성이 보이게 되고요. 얘는 아웃풋 포트단의 타임 시그널 결과로 얘를 제곱하게 되면은 1.095kW 정도의 아웃풋 파워가 확인될 수 있고, 얘를 퓨리에 트랜스폼 해보게 되면은 공진 주파수는 2.47GHz로 이 빔이 없을 때의 공진 주파수인 2.49GHz에서 약간 시프팅된 형태의 결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방열판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네트론은 입력의 30에서 50%가 다 열로서 소모가 되는 그런 장비인데요. 그럼 빔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세라믹 자석이 사용되게 되는데 이 세라믹 자석이 되게 열에 약해요. 그래서 이러한 발열 해석을 통해서 내가 이런 세라믹 자석이 손상되지 않게, 세라믹 자석이 손상이 되면 사실 회전 빔의 어떤 특성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해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존 앞선 해석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셋업한 그 모델 그대로 불러오셔가지고 솔버만 바꿔서 바로 해석을 진행을 하시게 되시면 돼요. 그러면 발열 해석 결과 그리고 그로부터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있을 정도의 열이다라고 한다면 구조 해석까지 진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구조 같은 경우에는 해석을 진행을 해봤고요. 측정까지 진행을 해봤었는데 거의 마이크로웨이브 스튜디오에서의 주파수, 그리고 파리클 스튜디오에서 빈 로딩 주파수, 그리고 아웃풋 파워, 그리고 발열 해석에서의 이 열해석 결과까지 거의 유사하게 나오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이로트론입니다. 자이로트론은요, 엄청난 열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얘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융합 연구 원자로에서 플라즈마를 가열을 하거나 도자기를 가열하거나
태양 및 반도체를 위한 제조 산업에서 사용될 수 있어요. 때때로 의학용 MRI 이미징에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본 구조는 전형적인 자이로트론 형태인데요. 이 테이퍼된 인풋 그리고 직선형으로 된 캐비티 구조, 테이퍼된 아웃풋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입자는 입자 소스로 정의가 되어 있어 링 형태로 방출이 되게 되는데 방출된 입자는 캐비티 내부로 공진을 발생시키고요. 오른쪽 아웃풋 단으로부터 아랫부 파워를 추출을 해내게 됩니다. 이 원형 입자 소스에 의해서 원형 빔이 캐비티 내부로 직접적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소스 정의를 통해 들어오게 되는 각도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스는 회전하면서 에미션 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이로트론은 원형 고주파 모더로 동작을 하는데요. 해석에서는 각각의 모드별 선형 편파만 사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형 편파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각각의 모드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이것들을 합성된 형태의 원형 편파를 만들어서 접근을 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자이로트론 같은 경우에는요, 2차 하모닉을 이용한 자이로트론 예제입니다. 그래서 자이로트론이 2차 하모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필드가 절반 정도로 줄 수가 있고요. 절반 정도의 비필드로 충분하다라는 얘기는 비용적인 측면을 절약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이로트론의 펀더멘털 주파수만 해석하는 경우는 사실 상대적으로 좀 쉬운데요. 2차 하모닉을 해석적으로 접근한다 라고 했을 때는 고려해야 될 조건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실제 구조에 따른 자기장 필드를 위치별로 고려를 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파리카 스튜디오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위치에 따라서 변화되는 H 필드의 크기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에미션 되게 되는 이 피치 각도가 또 되게 중요한데 이것을 소스 셋업으로부터 이 셋업 파일을 정의를 해주게 되시면은 이 각도에 대한 정의를 진행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이로트론 내부에 프로브를 위치를 시키게 되면은 그 프로브에서의 필드 값을 확인할 수가 있고 공진 주파수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펀더멘털 주파수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이 세컨드 하모닉 주파수가 어디서 발생했는지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세컨드 하모닉에 대한 것들을 타임축에서 다시 보게 되면은 이 세컨드 하모닉에 대한 것이 굉장히 늦은 시간대에서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얘기는 해석을 좀 충분히 길게 해야지 이 결과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해석을 길게 하면 결국에 우리의 물리적인 해석 시간이란 것도 길어지게 될 테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필요하겠죠. CST 파리카 스튜디오의 픽솔보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HPC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멀티 GPU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GPU를 이용을 했을 때에 비해서 4배에서 12배 정도 빠른 해석을 진행을 해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를 기반으로 해서 동작되게 되는 자이로트론의 필드 분포를 확인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확인이 되게 되고요. 이것은 측정 결과가 굉장히 잘 맞는 결과였습니다. 다음은 가상음극 발생기. 한국어로 얘기하니까 더 어렵네요. 벌케이토인데요. 뉴스에서 가끔 북한의 EMP 폭탄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EMP 폭탄에 의해서 전자기기의 마비의 위험이 있어서 우리도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높은 전자기 펄스는 전자장치를 방해하고 이 전자장치를 파괴하는 데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펄스를 발생시키는 이 가상 발생기는요, 높은 RF 출력을 쉽게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상음극 발생기는 순간적으로 최대 기가와트의 전력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가상음극 발생기의 설계는 전자전 대책을 적용하기 위한 테스트를 위해서 수행되고요. 각각의 부품별로
적용을 해서 진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상응급 발생기는 진공관의 일종이고요. 일반적으로 고주파, 고출력 장치이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설계가 되게 됩니다. 가상응급 발생기는요, 고전류 빔이 장치의 드래프트 챔버를 통과할 때 나타나게 되는 가상응급 현상으로 인해서 전자기 복사가 발생하는 고출력 마이크로파 전자장치인데요. 일반적으로 이 기가와트 범위에서 최대 출력을 갖는 광대역 소스고요. 동작을 위해서 외부 자기장이 사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장치에서 고주파 전력 발생 메커니즘은 전자의 반사 그리고 가상응급의 진동이 서로 경쟁하는 것 같은 이런 좀 복잡한 현상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물리적인 메커니즘의 복잡성 그리고 다양성들에 의해서 이러한 장치들은 사실 효율성이 좀 낮은데요. 설계는 이런 장치들이 최대의 효율성을 보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보여드리고 있는 해석 사례는 전자기 피드백을 가진 더블갭 장치로 단일 모드 섹션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 RF 캐비티 형태의 섹션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전자빔은 볼케이트의 첫 번째 짧은 공간을 통과를 하고 두 번째 긴 부분에 가상응급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공진 주파수는 완전한 전자역학 시스템의 기하학적 구조, 작업 모드의 주파수에서 사실 결정이 되게 되는데요. 전자빔은 15.7kA의 전류로 DC 방출 모델을 사용하여 방출되게 됩니다. 전자 시스템은 300나노세컨드 동안에 0에서 4기가 주파수 범위에서 해석되었습니다. 그래서 웨이브가이드 포트에서 10나노의 스무스 스텝이 여기가 죄송합니다. 디스크립트 포트에서 10나노의 이런 스무스 스텝이 들어가게 되면 이 웨이브가이드 포트 단에서 다음과 같은 아웃풋의 특성을 보여주게 되는데 대략 한 60에서 70 동안 높은 피크의 파워 펄스는 잘 생성되고 지속이 되게 되는데요. 그 다음 시간에서는 이렇게 고장나는 형태의 결과를 보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사실 측정 결과도 사실 잘 맞았어요. 출력 신호의 주파수에서의 전개 구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들 도면은 제1갭에 존재하는 정제파랑 이 제2갭에 존재하게 되는 이 진행파로 보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픽셀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페이즈 시프트 다이어그램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얘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 빔 특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시면 이 아래쪽이 시간이 좀 더 지난 상태에 이 고장이 발생했을 때의 분포도가 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전하가 좀 축적이 되면서 이 버추얼 캐소드가 완전히 좀 무너진 상태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합성 결과를 어떤 궤적 형태의 결과로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버추얼 캐소드가 잘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고장이 발생한 이후에는 완전히 그 부분이 깨진 상태로 좀 혼돈된 특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버추얼 볼케이토 가상응급 발생기에 대해서 해석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결과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결과들 확인을 통해서 최적화를 진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소개드릴 응용 사례는 가속기인데요. 가속기는 대전 입자를 가속시켜 동작하게 되는 장치로 원자핵, 소립자 시험, 그리고 방사선 의료 장비에 사용이 됩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어떤 간단한 소개 자료로 소개해드렸던 그 장치죠. 얘 같은 경우에는 구조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고요.
이런 고유공진 모드 안에 입자빔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구조를 거쳐가면서 다음과 같이 입자가 가속되는 그런 특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얘의 인풋 에너지는 60kV 일렉트론 볼트로 셋업이 됐고요. 소스는 50mA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설정된 것을 가지고 해석을 진행을 해서 개인값을 얻게 되면은 토탈 에너지 값은 6메가 일렉트론 볼트로 좀 높게 잘 나왔던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고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장치가 진공 상태로 되어 있을 때 이 전자기장에 의해서 가속화된 이 입자는 구조에 충돌되게 되고 그 구조의 물성적인 특성에 의해서 방출된 2차 전자에 의해서 고장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파리크 스튜디오로 분석을 진행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파리크 스튜디오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인풋 파워 값을 변화시켜 가면서 시간 변화에 따른 입자의 증가 수로 이렇게 결과를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고요. 비주얼적으로 브레이크다운이 발생했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입력으로 준 그 입자가 시간 변화에 따라 점점점 증가하는 형태의 이런 식의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좀 다양한 해석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봤는데요. 이런 해석을 진행을 할 때 CSC 스튜디오 스윗을 이용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해석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CSC 스튜디오 스윗 같은 경우에는 컴플릿 테크놀로지를 제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전자기장, 입자 동력학, 그리고 뭐 발열 해석까지 연계해서 쭉 해석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요. 단일 사용자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에 대한 변환 작업 없이 다이렉트로 진행을 해 보실 수가 있고, 죄송합니다. PBA를 이용을 해서 복잡한 구조에 대한 해석을 진행해 보실 수 있고, 파라미터화된 설계 변수에 대한 모델링을 통해서 파라미터 수입, 옵티마이제이션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최적화 작업을 진행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물성 그리고 포스트 프로세싱 지원을 통해서 결과들을 다이렉트로 얻어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빠른 해석을 위해서 HPC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금일 웨비나를 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